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전이 리더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힘을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중에서 손동원 박사님의 리더십 논문 한 편을 중심으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아, 네. 손동원 박사님. 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미국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시면서 또 미래학자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그렇죠. 리더십이랑 미래학, 또 IT, 인공지능 이런 분야를 융합해서 연구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인류 문명에 기여할 새로운 리더십 원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오늘 저희가 다룰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이 비전이 리더십의 핵심 동력이 되는 과정을 월트 디즈니 사례를 통해서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디즈니 사례군요. 재미있겠네요. 네, 이 논문을 통해서 비전의 진짜 힘이 뭔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논문의 핵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논문은 현대 리더십이 뭐랄까? 예전처럼 그냥 권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비전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존 맥스웰 같은 리더십 전문가도 비슷한 말을 했죠. 위대한 리더의 비전은 지위가 아니라 열정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열정. 네, 여기서 이제 손동환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이라는 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개인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어떤 이상적인 미래 상태 있잖아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뭐랄까 설계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설계도.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로버트 그린리프 같은 학자는 비전이 리더십의 어떤 도덕적 기반이 된다고 봤고 또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이나 자기 초월 같은 아주 높은 단계의 욕구에서 비전이 나온다고 설명했거든요. 이런 비전이 조직에 있으면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현대 리더십에서는 이게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 거죠. 네, 필수적이다. 그래서 손동환 박사님은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현실이 되는지 그 과정을 월트 디즈니 사례로 5가지 단계로 나눠서 분석하셨어요. 네, 5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바로 불편함에서 시작된 혁신이라는 거예요. 아, 불편함이요? 네, 디즈니랜드의 시작이 사실은 월트 디즈니가 기존 놀이공원에 갔다가 느꼈던 개인적인 실망감, 그러니까 불편함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딸들이랑 같이 갔는데 어른들은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야 하고 같이 즐길 게 없었다는 그 불편함이요. 아, 그랬군요. 정말 사소한 불편함인데. 그렇죠. 근데 손동원 박사님은 작은 불편함이 때로는 위대한 비전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지적하세요. 맞아요. 디즈니는 그냥 불편하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꿈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일상의 작은 불편함 속에도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의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불편함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뭔가 강력한 내적 동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번째 단계가 내면의 소명입니다. 소명. 네. 진정한 비전은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런 외부적인 인정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열정.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디즈니가 그 디즈니랜드 만들 때 자금난도 엄청 심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 내면의 소명.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단순한 목표 설정이랑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네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처럼 진정한 비전은 내 안의 목소리랑 깊게 연결될 때 그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3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비전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아, 그렇죠. 바로 과거 경험이라는 토대 위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네, 과거 경험이요. 디즈니의 그 어린 시절 경험들이 디즈니랜드 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시군요. 맞아요. 손동환 박사님은 디즈니가 어릴 때 살았던 시골 마을의 어떤 빠득한 분위기라든지 기체를 좋아했던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디즈니랜드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양양분이 되었다고 분석하세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경험 속에 미래 비전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통찰이네요. 네.
개인적인 경험이랑 소명에서 출발했지만 위대한 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단계가 또 중요한데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내는 힘입니다. 공동체의 가치. 네, 손동원 박사님은 디즈니의 비전이 단순히 디즈니 개인의 성공? 이걸 넘어서서 가족의 행복이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맞아요. 비전이 나 혼자만의 욕심을 넘어서 더 넓은 공동체, 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 바라는 것에 연결될 때 그 비전은 진짜 강력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전의 어떤 철학적 가치랑도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자원을 끌어모으는 힘입니다. 아, 자원을 끌어모으는 힘. 그러니까 강력한 비전은 사람이나 돈 같은 필요한 자원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설명처럼 디즈니가 자기 비전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다 회의적이었던 투자자들도 설득하고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서 결국에는 디즈니랜드라는 그 당시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와, 그러니까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은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종합을 해보면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결국 비전이라는 게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 나 꿈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이끌고 이게 심리학적 가치, 또 사회적인 연대를 만들고 이게 철학적 가치,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실질적인 동력, 이게 실천적 가치라는 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결론적으로 비전이야말로 현대 리더십의 어떤 도덕적이면서도 미래를 향한 핵심 기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리더와 조직을 이끄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거죠.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비전의 여러 가지 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일상의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과거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서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낼 때 비로소 비전이 사람과 자원을 움직여서 현실을 바꾸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에서도 잠깐 언급하시지만 이 분석은 주로 서구 사례,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속한 문화적인 배경이나 공동체 안에서는 이 비전이라는 것이 혹시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실현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비전의 보편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화나 공동체에 따른 특수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비전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